내부 상황, 재판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아주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법관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황 증거지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재명 재판 정보 녹음, 녹취록이 폭로가 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제 저녁 때, JTBC, 물론 JTBC는 지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서 왼쪽으로 좀 기울었다. 그런 평가를 받죠. 누굽니까? 손석희가 앵커, 손석희, 그 당시에 JTBC는 사장이 한 서너 명 있는데, 이 보도부분 사장을 맡던 손석희가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실제로 좌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도 자체가 상당한, 이른바 친민주당 쪽으로 흘러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던 그 채널입니다. 지금은 그 위상이 아주 글쎄요, 시청자도 그렇고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한참 위세를 떨 때보다 저부터도 사실 그때 그 이후로는 JTBC가 뭐를 보도하나 사실 할 때도 아예 보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참 때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 그래서 경영에도 상당히 위험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즘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런 매체임에도 이런 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권순일과 김만배가 만남을 가진 이후로 이재명이 재판 종료에 대해서 술술 꿰뚫고 있었다. 이거는 권순일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 바로 좀 이따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려 수십 차례에 8차례는 공식적인 거고 아마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번 아마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출입기자니까 어디에 이발소가 있고 이발소도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머리 이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잘 알겠죠. 그래서 김만배 어디 가십니까? 라면 이 전 출입기자인데요. 요 지하에 그 머리 이발관에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비포 하나 주는데 이발관에 간다고 해놓고서는 쪼르르 올라가는 거죠. 어느 방에? 권순일 대법관 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권순일 대법관 방에 가니까 권순일이 바로 서초동 이발사였다 하는 얘기 그렇죠. 글쎄요, 대법관이 참 서초동 이발사라는 얘기를 저로부터 또 듣는 얘기 아마 본인이 직접 들으면은 무슨 기분이야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단초를 제공을 하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입이 있어도 얘기를 못할 겁니다. 바로 그 김만배와 권순일이 어느 정도 유착되고 커넥션이 있는지가 바로 이 녹취 파일 공개에 들어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법원 내부에서도 알기 힘든 대법원 돌아가는 내부 상황, 재판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아주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법관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일반 직원들이라든가 대법원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한테 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왜? 곧 있을 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정황 증거지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7대5로 뒤집히면서 기사회생한 거 아닙니까? 만일에 2심대로 그대로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면은 이재명은 대선 후보는커녕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사를 도중에서 물러나와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보조받은 선거 공영제로부터 보조받은 돈 엄청난 돈에 거의 글쎄요. 이 공식적인 거 빼놓고는 아마 100억이 넘지 않을까요? 공식적인 것만 수십억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이재명이 얼마나 돈을 많이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담궈놨는지는 몰라도
예, 경기도 지사 뺏겨 돈도 물어놔야 돼.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 이렇게 발돋움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 우리의 그 법 감정, 우리 법 지식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내려줘서 기사회생을 한 것이죠. 그 대법원 제3심에 역전을 한 바로 이 당사자가, 예, 주인공이란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이 당사자가 김만배요, 그 파트너가 권순일, 예, 이런 구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럼 어떤 녹음 파일이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3월 13일, 네, 김만배와 전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이라고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문,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만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예, 2020년 3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이때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대법원에서 세 번째 재판이 시작된 데다, 세 번째 재판이 시작된 바로 그때의 녹취 파일입니다. 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선거가 지나고 한 6월, 7월에 선거가 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야, 선거 끝나야 돼. 선거 끝나야 선고를 할 수 있다. 예. 이때 또 이성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다. 6월 전에 날수가, 그러니까 바로 김만배가 이 재판 상황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원 합의체 안 가고 소부, 예, 작을 소자의 소부죠.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어. 이제 형사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바뀌면 기록을 또 봐야 돼. 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김만배는, 예, 꿰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 합의체 아직 안 갔어. 전원 합의체 가기 전에 소부에서 1차 보고서조차도 안 갔으니까 공동연구관이 또 바뀌거든. 바뀌면 어차피 기록 보는데 또 시간이 또 필요해. 라고 아주 줄줄줄줄, 예, 김만배가 꿰뚫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2019년 2월까지 김만배는 머니투데이라는, 예, 이건 뭐 크지 않은 그 매체죠. 예,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으로 있는 다음에 이미 물러나서 법조 판결에 관여를 할 수 없는데도 바로 이렇게 대법원 상황을 아주 누구보다도 깊숙이 꿰뚫고 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고서 일정, 재판 일정이죠. 또 연구관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 이거는 법원 내부에서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판결을 해야 될 대법관 정도나 이 내용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순일 정도나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김만배가 줄줄줄줄 이성문과 정영학 그 회계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녹음이 그대로 정영학이 녹음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 언급을 하기 일주일 전에도 마찬가지로 효자동 이발사, 네, 효자동 이발사의, 서초동 이발사죠. 서초동 이발사가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패러디를 제가 해온 거니까요. 서초동 이발사로 불리던, 네, 권순일을 만났던 게 기록에 의해서, 출입 기록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권순일을 만나서 줄줄줄줄줄줄줄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네, 들어오고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야, 그거 6, 7월 전에는 날 수가 없어. 시간이 아직 많이 날리거든. 전원 회비체도 지금 가자는 상태야. 지금 소부에서 기록 검토도 안 끝났고 공동연구관 그 사람이 다 실무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었거든. 바뀌어서 그 사람도 또 새로 바뀐 사람도 자료 검토에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선고 한참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라고, 누가 보면 정말 이 권순일, 예, 대법관인 듯이 줄줄줄줄 재판 과정과 그 일정 등을 꿰차고 있었다 하는 얘기, 바로 이것이 지금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순일이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이 김만배한테 얘기를 해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법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정말 이 대법관
뭐 지금은 이제 대법관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만은 예, 효자동 또 서초동 이발사나 하는 게 딱 어울릴 정도로 그렇죠. 이발을 하면서 뭐 이번 재판은 어떻고 저렇고 다 일개 그 기자 예, 머니투데이 일개 기자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준다. 예, 정말 아무리 추인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 돈이 오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렇게 이 녹음 파일에 언급되기 일주일 전에 예, 권순일 대법관을 또 마찬가지로 이 이발관에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쪼로로 권순일 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초동 대법관을 서초동 이발사를 만든 것이죠.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0년 7월 대법원 아까 얘기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이 7대5로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납니다. 다들 정말 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당시에 3년 전에 야 이재명이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을 시켰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뭐야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그 당시에 했던 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오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이 당시에는 사법정의가 실종됐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얘기 글쎄요. 지금 그 사법정의가 지금은 실현이 되나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이 사람들은 다 임기까지는 새로운 권력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임기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는 특히 대법관들은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 저 사람 틀림없이 이 삐딱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빨리 임기 안 차고 내려오도록 하라라고 하면은 그 일파만파의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그냥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사법부의 정의는 아직은 요원하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정영학 녹취 파일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가 그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0개가 몇 개야?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이렇게 6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바로 김만배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50개, 이게 50억이죠.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형이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이렇게 6사람이 바로 줄줄줄줄 김만배. 여기서 나오는 김수남은 전 검찰총장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검찰총장이고요. 최재경도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 가장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했던 사람이고, 홍선근, 김만배가 기자로 있던 머니투데이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홍선근, 거기에 또 권순일.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녹취록에 그대로 이렇게 거명이 됐다 하는 얘기. 글쎄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이들의 그 커넥션, 이들의 유착 관계는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그러니까, 김만배가 저렇게 이 재판 과정에서도 훤하게 그거 7월 달까지 절대 재판 그 결과 안 나와. 훨씬 더 미뤄질 거야. 6월 달까지는 안 나오고 아마 7, 8월 달 넘어가야 될 거야. 결국은 그대로 딱 맞았지 않습니까? 이 기록 검토하는 그 재판 연구관이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 2주, 3주 이걸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시간은 그만큼 다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6월까지는 절대 판결이 안 나와. 형 얘기가 맞을 거야. 그래서 그걸 6월까지 안 내고 그 이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일개 기자가 아니라 아주 이 대법관을 머리 위에 앉아서 대법관을 리모트 컨트롤을 다 하는구나. 어떻게 됐던가 다 얘기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 권순일이 김만배를 이뻐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커넥션인 것이죠. 오면 가는 게 있고, 가면 또 오는 게 있다. 그 오는 것은 따로,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JSO님도 수고하십니다라고 들어오셨고요. 좋습니다. 소링님도 오셨네요. 한금혜님, 네.
역사의 길이 남아라. 권순일, 김명수, 손자가 웃는다. 돈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범죄단체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작은별님, 또 경화스패너님 좋습니다. 예, 김만배가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남욱을 만났습니다. 남욱 변호사죠.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남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예, 남욱 너의 길을 가라. 예,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나는 쉽게 입을 안 열겠다. 너 남욱이 미주알 고주알 다 검찰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형이 굉장히 어려워 하는 얘기인데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둘이 어디서 만난 게 오히려 궁금할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법정에서 둘이 같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기 그때 이제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바로 13일 지난달 공개된 공판에서 남욱과 김만배가 만났는데 휴정시간, 쉬는 시간이죠. 휴정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남욱 변호사에게 김만배가 야, 남욱, 너는 너의 길을 가.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알아서 가. 그리고 잘 방어해. 라고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왼쪽이 남욱이고 오른쪽이 김만배. 이어서 또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형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형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 아직도 가슴이 좀 아프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자해소동 그 얘기죠. 자해.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진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자해를 한 거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된다. 뭔가 좀 쇼킹요법,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나를 코너로 물면은 나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하는 대외적인 이 선포의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김만배는 남욱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려 아직도 가슴이 좀 아프다. 그리고 내가 너무 독하게 얘기해서 검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독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아서 갈 테니까 라는 얘기는 네가 검찰에서 많은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너처럼 그렇게 술술 불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검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완전히 입을 열어서 그야말로 실체 규명을 하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코끼리 그림이라면은 코끼리 뿔도 있고 다리 4개 있고 이런 큰 그림은 완성이 됐지만 코끼리가 그 코를 이용해서 어디에 먹이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동선 이른바 디테일 정보는 아직은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곽상도의 50억 그 선고 1심 선고가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이죠. 디테일도 확실하게 이른바 빼박 증거와 증인 증거물이 있으면은 제 아무리 좌파 성향에 갖고 있는 그 판사라도 저렇게 무죄를 할 수가 없는데 검찰 증거가 디테일 면에서는 사실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항소를 했죠. 검찰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겠다. 2심에서는 우리가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이 50억 클럽이라든가 곽상도가 50억을 받은 그런 것이 어떻게 현행법에 어긋나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2심 항소를 하겠다. 검찰 얘기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딱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50억이라는 물론 세금 띄고 하면은 대략 약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세금도 마찬가지로 다 총액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50억을 3, 4년 근무한 대리에게 퇴직금으로 준다? 그것도 다쳐서기 때문에 위로금 플러스 퇴직금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 대리급 퇴직을 하는데 50억을 줍니까? 이거는 우리 상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갖다 놔도 이것은 뒤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곽상도 아들이 아니더라도 50억을 줬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건설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무슨 다쳤다고 위로금으로 20억 퇴직금으로 30억 합해서 50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다고 해도 50억을 줄 수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저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글쎄요 이 판결 자체가 이 석연치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2심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고요. 네, 저는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저렇게 아주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 검찰이 얘기를 항소할 때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뭔가 정황은 석연치 않은데 판사도 저처럼 야 이거 50억을 준 거는 뭐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른 그런 그 핵심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검찰이 50억 클럽 전체가 다 이 수사는 못 해더라도 최소한도 이제 이 1차 용의자, 피해자인 곽상도와 그의 아들 쪽에는 뭔가 좀 특단의 그런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금혜님, 장국덕님, 김영현님 들어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너무 야 남욱 너의 길을 가라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한 것이 쉽게 이렇게 마지막 한 퍼즐을 맞추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줍니다. 김만배와 권순일의 그 어마무시한 커넥션 이것은 정말 우리를 경악시키기에 아주 충분한데요. 글쎄요, 이 충격적인 커넥션 비밀 이것도 거의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김만배뿐만이 아니라 권순일과 특검 박영수의 수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아까 한 3주 정도 됐죠. 대장동 게이트도 게이트지만 김만배 뿐만이 아니고 권순일과 박영수 특감 수사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 저의 그 논평이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슈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